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AI 트렌드를 이끄는 건 구글이었습니다. 2016년 구글에서 개발한 알파고는 인간을 상대로 바둑 대결에서 이기며 세상을 놀라게 했고, 2018년 구글에서 공개한 AI 비서 듀플렉스는 사람을 대신해 음식점, 미용실을 예약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2022년 말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가 등장한 이후 구글은 바드라는 AI를 챗GPT의 대항마로 출시했지만, 공개 시연 행사에서 바드가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바람에 구글의 시가총액이 약 7% 증발해버렸고, 미완성 AI를 너무 성급하게 공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구글 내부에서도 나왔었죠. 반대로 챗GPT는 월간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하면서 전 세계 AI 트렌드는 챗GPT의 개발사 오픈AI가 이끌게 되었습니다. 구글은 챗GPT를 따라잡기 위해 2023년 말 제민이라는 새로운 AI 출시 계획을 밝혔지만, 오픈AI에서는 챗GPT보다 더 발전한 AI인 GPT 비전과 고비의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구글이 AI 경쟁을 주도하지 못하고 따라가기에 급급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.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AI 트렌드를 이끌었던 구글이 왜 AI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을까요? 구글은 지금까지 AI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. 2023년 초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AI의 개발과 배포는 신중하고 책임있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챗GPT 등 전 세계적인 AI 열풍을 비판했습니다. 구글의 이렇게 보수적인 이유는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서 AI를 섣부르게 공개했다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.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AI 챗봇 회의는 홀로코스트 지지, 인종차별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고 단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. 2018년 구글에서 공개한 AI 비서 듀플렉스 사례도 비슷합니다. 이 AI는 사람을 대신해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예약할 수 있었고, 만약 먼저 예약한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예약이 가능한 다른 시간을 물어봤습니다. So how can I help you? Hi, I'm calling to book a women's haircut for a client. I'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. Sure, give me 1 second. Mm-hmm. Sure,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? At 12 p.m. Okay, we have a 10 o'clock. 10 a.m. is fine. Perfect, so I will see Lisa at 10 o'clock on May 3rd. Okay, great. Thanks. Great, have a great day, bye.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못했는데요. 왜냐하면 AI가 AI인 것을 밝히지 않고 마치 사람인 척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. 결국 얼마 뒤 구글은 AI 비서 듀플렉스 서비스를 중단했죠. 이처럼 섣부르게 AI를 공개했다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사례들은 구글에게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오픈AI는 달랐습니다. 챗GPT를 인터넷에 공개해버려 원하는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. 생각보다 뛰어난 챗GPT의 성능에 놀란 사람들이 많았고, SNS에 공개하거나 입소문을 타면서 전 세계적인 챗GPT 붐이 일어났습니다. 물론 챗GPT 또한 이전의 AI와 마찬가지로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. 오답을 말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AI에서는 과감하게 챗GPT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. 하지만 구글은 그러지 못했는데요. 2020년에는 구글 AI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문을 썼다는 이유로 팀릿 갭으로 AI 윤리팀장을 해고했습니다. 2개월 후에는 공동팀장이었던 마가렛 미첼도 해고해버렸는데요. 그런데 구글은 왜 이렇게 AI에 대해 보수적인 걸까요?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구글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. 구글은 검색 엔진은 물론이고 유튜브,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OS 등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구글에서 개발한 AI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어터질 소송, 사회 정치적인 압력, 떨어져 나갈 광고주를 생각하면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. 또한 구글은 글로벌 IT 기업이지만 대부분의 수입은 광고에서 나옵니다. 2023년 1분기 매출은 약 70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90조가 넘는데요. 그중 약 80%가 광고 수입이기 때문에 광고주에 민감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. 덜 완성된 AI 기술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것이죠. 챗GPT가 등장한 뒤 구글의 최대 목표는 구글이 밀리고 있다는 광고주들의 우려를 잠재우는 겁니다. 그래서 올해 초 바드라는 AI를 대항마로 내세웠지만 챗GPT를 이기지 못하면서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찾아오기 위한 구글의 첫 번째 도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.
그랬던 구글이 이번에는 새로운 AI, 제미니를 앞세워 두 번째 도전에 나서는데요. 제미니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, 이미지, 영상까지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발전된 AI라고 합니다. 구글에서는 지금까지 제미니 프로젝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. AI 조직을 통폐합하고 그 수장에는 알파고를 개발한 데미스 허사비스를 앉혔습니다. 또한 이미 은퇴했던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도 개발팀에 합류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. 그렇다고 과연 구글의 의도대로 다시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왜냐하면 오픈 AI에서도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 챗GPT보다 더 발전한 GPT 비전과 고비라는 새로운 AI를 출시할 계획이기 때문이죠. AI 경쟁의 주도권을 둘러싼 구글과 오픈 AI의 2차전은 올해 2023년 말부터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구글의 아성은 영원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IT 업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생기게 될까요? IT의 스토리를 더하다. 지금까지 IT 드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